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신입니다. 오늘 장이 매우 좋았죠. 오늘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주식 가끔 물어보던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최근에 전화가 계속 없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네이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일단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도. 오늘 뭐 인수 발표 하나 있는데, 제가 봐도 뭐 인수를 뭐 하려고 했을까? 물론 뭐 똑똑한 사람들이 인수했으니까 뭐 잘했겠지만, 그 중고 의류 당근 마켓을 인수한 거죠, 미국 거를. 중고 의류라는 거에 조금 시장이 안 좋게 봤는지, 오늘 매도가 이제 외국인이 나왔는데, 그 플랫폼이 적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더라고요. 재작년에는 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또 적자이고 뭐 현재도 적자이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 반응이 조금 좋지 않냐. 그래서 이 네이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이제 뭐 미리 얘기했지만 추세 매매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너한테 오래전부터 얘기해왔지만 네이버, 카카오 계속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의 앞으로 앞날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손절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보유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이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조금 심심하게 종결이 났습니다. 예, 종결이 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친구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와서 막 수익을 냈죠. 수익을 내고 가끔 나한테 전화해서 나 주식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이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 좀 있어 보면 네가 겸손해질 거니까 좀 있어 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뭐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열심히 분석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퀀트 종목은 뽑아줄 수 있으니까 그냥 퀀트 하라고. 퀀트 하면은 나중에 노후에 충분히 이렇게 은퇴해서 살 정도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퀀트를 해라 차라리.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마무리했어요.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급등을 했죠.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고, 한 가지 더 조금 걸리는 게 오늘도 미 선물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이제 뭐 이건데, 영국 때문에 그러는데, 영국이 지금 이제 추세가 긴축과 금리 인상이 추세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이제 대장인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영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반대 행보를 취하려고 했어요. 취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도 하고 감세도 하고 했죠. 이제 감세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니까 채권 발행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채권 발행하면 양적 완화를 하는 거니까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을 또 이제 연기금이 일이 있더라고요. 채권 매입해주는 일이 있어서 마진콜을 당해서 이제 채권 매입을 해준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채권을 매입해 준다는 건 뭘까요? 은행에서 시장에다가 돈을 푼다는 거죠. 이것도 양적 완화인 거죠. 시장의 추세와 반대로 가니까 어떤 악재로 인식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게 추세죠, 현재. 그게 추세인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반등하고 미장이 오늘도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떤 상승 신호의 추세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이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렇게 지금 121선도 우하향하고 있는 거고 단기 이평선인 21선도 가파르게 우하향하고 있고 캔들조차도 이렇게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하향 추세입니다. 예, 하향 추세지만 하향 추세 중에서도 이렇게 반등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것도 있고 어떤 여기서 이제 공매도 때린 거 그 매수 청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서 뭐 내일도 오르겠죠. 오늘 미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 이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얘가 만약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1선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죠. 그러면 21선을 돌파하고 이 고점, 잠깐만요. 지저분해 보이니까 딱 찍어서. 예, 요 고점을 만약에 거래량을 이렇게 실어서 이 거래량 나온 것도 조금 애매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한다면 이제 1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121선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승 신호탄이 되면 121선마저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121선까지 이제 다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1선이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1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면 121선도 우상향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야 진짜 상승으로 아니면은 횡보 여기 박스권을 만드는 횡보장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런 추측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이제 1년 동안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해 왔으니까 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횡보하는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21선도 여기서 이제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이제 따라 올라가겠죠. 21선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높은 확률로 이 박스권을 그리는 그쵸? 이 박스권을 그리는 횡보장 내지는 진짜 어떤 강력한 호재, 뭐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 121선마저 뚫고 올라가는 어떤 강력한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세 가지죠. 어차피 그 추세 매매도 어차피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지만 대응을 바로 하는 거죠. 예측대로 주가가 가면은 땡큐 수익이 나는 거고 내가 예측한 거가 반대로 가면은 바로 손절로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저번 주에 그 한 것들인데 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고 이걸 이제 처음 잡는 거니까 연습하는 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률이 이제 훨씬 더 좋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다 급등하는 바람에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고 N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포트를 가만히 냅둘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이제 하락 포지션을 취했고 지수도 하락이고 당분간 뭐 아주 강력한 호재 뭐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끝내겠다. 뭐 이런 호재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뭐 유지하겠다. 이런 정도의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취한 포지션이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일단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다 하고, 이 부분에서는 손절이든지 익절이든지 다 하고, 그때 시장 분위기를 봐서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바꿀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겠죠. 판단을 내려보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지우면 여기가 저항대고요.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최근 저항대. 그러면 일단은 여기도 뚫어야 되고, 좀 오르면 이제 21선이 내려오니까 21선도 저항대고 이 저점도 저항대니까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저항대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뚫으면 여기를 뚫으면 지금 121선은 벌써 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121선도 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마저 뚫는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반등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는다면 정말 강력한 반등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여기 뚫는 시점에 손절이든 익절이든 다 해야 되고, 여기를 뚫는 순간 매수 포지션을 잡을지 안 잡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항이고 그 다음 저항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저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냥 이때 보면은 조금 길게 해서 볼까요? 이때 보면은 이제 요런 데가 이제 저항이죠. 이런 데가 저항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강력하게 뚫고 가버리죠. 다 저항을 강력하게 뚫고 가버리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낮은 상태였고 양적 완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나갈 수 있었다. 지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침에 봐서 지수가 만약에 미장이 이렇게 반등해서 끝난다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양봉을 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일단 11선하고 만나겠죠. 11선 맞고 떨어지는지 어떠는지 한번 봐야 되고, 오늘 뭐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죠.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강력한 매수세 유입이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고,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외국인의 어떤 매수매도 형태고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지수가 여기서는 약간 엇박자가 나긴 했었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지납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이걸 사는 걸 봤거든요. 사는 걸 봤는데 지금 방금 봤더니 선물을 다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전에 산 거를 다 차익 실현을 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지수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이렇게 매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이제 기관에서는 이렇게 또 반대로, 그쵸? 외국인은 여기서부터 이제 팔았는데 그거를 기관이 받아줬네요. 다. 기관은 뭐 이게 그동안 선물 매도 때린 거를 매수 청산한 건지 아니면 오늘 새로 매수
포지션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이 받아줬네요. 그래서 뭐 강력하지는 않았다. 거래량이 많이 실려서 강력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미국 지수를 볼까요? 미국 지수는 이제 여기가 전저점인데 전저점을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역시 이제 미장이 강력하다. 그리고 이제 또 미장이 이렇게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하락할 때는 A파, B파, C파 이렇게 하락은 A파, B파, C파 이렇게 올라가요. 상승 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A파, B파, C파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미장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여기서부터 A파, B파, C파 그죠? 그리고 A파, B파, C파 A파, B파, C파 이렇게 파동 세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파동 세는 게 이렇게 뭐 이게 꼭 이렇게 세는 게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애매하지가 않죠. 그리고 나스닥을 보더라도 비슷해요. 나스닥을 보더라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A파, B파, C파 A파, B파, C파 그쵸? A파, B파, C파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우리 국장을 보면 A파, B파, C파 그리고 A파, B파, C파 애매하죠. A파, B파 아니 이게 아니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이건 지우고 다시 보면은 이런 거야. A파, B파, C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조금 뭔가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국장은. 그리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장이 이제 조금 좋은 게 S&P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잘 줬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는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에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주지 않고 그냥 여지없이 깨져 버리죠. 어떤 뭐 시장이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그 펀드가 움직이기에도 법적으로도 이렇게 보장이 좀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뭐 미장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좀 열악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큰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의 추세를 한번 보자면 그렇게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팔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고 만약에 현금 보유가 있으면 아주 조금씩 뭐 당장 이렇게 막 금리가 인하되고 뭐 양적 완화를 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배당 수익률 높고 뭐 충분히 이익을 잘 내고 그런 주식에 한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